저번에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경험주의와 관련해서 실제론과 유명론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경험주의에 얘기하기 앞서서 이 책의 두 번째 파트부터는 유명론과 경험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보자면 유명론이 등장을 하면서 그거의 발달로 경험주의에 대한 철학자들이 나왔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할 부분은 일단은 경험주의의 철학자로서 로크, 버클리, 흉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런 거를 극복한 칸트에 대해서 그리고 칸트의 비판에 대해서 쭉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유명론과 경험주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명론이라는 것은 일단은 항상 같이 나오는 개념은 실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테이블 위에 놓인 사과를 봤을 때 사과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사과라는 거죠. 근데 유명론이라는 것은 이런 게 사과가 아니라 이거는 사과의 한 예시에 불과하지 실제 사과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긴 과일을 보고 이거 사과라고 말하지라고 개념을 말할 뿐이지 실제 사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쉬운 예로는 인간이라는 개념도 어떤 책에 나온 예시입니다. 어떤 강의실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강생들이 있을 때 요게 인간이 아닌 사람 다 인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이라는 거 자체는 요 사람들을 묶어서 추상적으로 개념으로 말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이 하나하나가 인간을 모두 인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유명론이고, 실제로는 요거 다 인간이지 이게 다 하나하나가 인간이지라고 보는 게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와 있는 말로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여기서 전자는 보편적인 것은 오직 전자는 유명론은 오직 보편적인 것은 이름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유명론이라고 하고, 여기서 유라는 거는 오직이라는 있다라는 뜻인데 오직 있다, 이름만 오직 있다라고 하고, 후자 실제로는 보편이 실제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편이라는 것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는 지금 93페이지에 대해서 인용을 한 거고요. 유명론이라는 것은 이름만이 존재한다. 이 사과라는 거에 대해서 이름만이 추상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얘네 개체가 실제로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그 반면에 실제론이라는 것은 보편이 실제한다라고 주장하니까 개념이 실제한다. 이거 하나하나가 개념으로서 사과다라고 주장하는 게 실제론입니다. 실제론과 유명론의 구분이 지금 왜 유의미하게 나오냐면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 날라가서 조금 아쉽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근대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세와 근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세에서는 모든 것은 신의 섭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간의 행동이나 자연 현상 모든 게 다 신의 섭리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근대는 신에서 떨어져서 어떤 주체를 상정하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온 거기도 한데 그 주체를 상정하고 신에서 독립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였는데, 이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실제로는 신은 실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임에 반해서 유명론이라는 거의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은 이름일 뿐이야. 사과라는 건 추상적인 이름일 뿐이고 그런 거는 실제하지 않아.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사과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유명론이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란 어떤 이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당시 유명론자가 굉장히 많은 억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책에 나오는데, 이거는 98페이지에 신이란
이름일 뿐이고 실상은 성부와 성자의 성신이란 세 명의 신이 있는 것이다. 신이라는 것은 이름이고 요런 개체 같은 느낌으로 개체만 존재할 뿐인데 그것의 공통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이런 느낌이니까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명론자는 당시 중세 혹은 신을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주장이 되었겠죠. 그래서 유명론과 실제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론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는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5페이지의 아퀴나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아퀴나스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하는 셈이다. 형상으로서 보편은 개별 속에 존재한다. 형상이 있다는 것이고 또 추상적 개념으로서 보편은 개별 뒤에 존재한다. 그리고 신의 관념으로서의 보편은 개별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세 단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보편자라는 것이 실제를 하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실제 그 보편자의 형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컵을 볼 때 컵에 담겨있는 물 이거에 대해서 컵을 볼 때 컵의 형상을 인식을 합니다. 거기에 컵이라는 보편자, 추상적인 보편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개별 뒤에 존재하는 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 실제한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자체가 있기 위해서는 이거 자체를 만든 신의 관념이 존재한다. 그래서 신의 관념으로서 보편은 개별보다 먼저 존재한다 라고 말한 게 아퀴나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론의 주장이 이거라면 유명론의 주장론은 오컴이 소개가 되는데요. 오컴은 아까 말했던 유명론자처럼 보편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명론에 흔히 빠질 수 있는 신학에 대한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만 신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살짝 비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책에서 더 자세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명론과 실제론의 대립 사이에서 이제 경험주의라는 것이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명론과 실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지금은 이제 경험주의 학자들 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로 로크입니다. 로크는 일단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 우리 눈앞 이건 데카르트랑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영상이 날아가서 아쉽긴 한데 데카르트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카메라로 대상을 찍었을 때 그래서 어떤 사진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게 우리의 눈이라고 봤을 때 이게 우리 머리에 맺힌 그런 상이라고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서 얘가 사과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이게 데카르트의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찍혔다. 그래서 사람이 찍혔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수학이나 기하학처럼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확한 카메라로 찍은 우리의 정확한 이성으로 찍은 것은 이렇게 정확하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데카르트인데요. 로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어떤 것을 눈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과처럼 생기고 사람처럼 생긴 게 있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사과다, 사람이다 바로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크는 우리 이성에 우리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개념이 이성 안에 들어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냥 어떤 물체, 동그랗고 꼭지가 달린 어떤 물체가 있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덩어리 같은 긴 막대사천처럼 생긴 누군가 있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이게 누구구나, 이게 사과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주장했던 로크의 주장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근대 철학자로서 중세에서 벗어나 신의 설명에서 벗어나서 일단 근대 철학사로서 주체로서 우리가 어떤 진리에 도달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물체만 보고서도 이걸로 해서 진리로 나아가는 방법을 로크는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어떤 거를 전제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일단 적어도
실체라는 게 물질적으로 실체라는 게 존재를 해. 일단 어떤 덩어리처럼 어떤 동그라미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적어도 어떻게 생긴 어떤 물체는 일단 우리 눈 밖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거의 존재 자체는 로크는 일단 인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또 진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일단 물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체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거를 사과라는 진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사과다라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과를 사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러 사과를 봤을 때 사과는 이렇게 생겼었지, 그러니까 얘도 사과야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성질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성질을 여기서는 제1성질 혹은 본유관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 112쪽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로크는 모든 보판 개념, 일반 개념은 우리의 사고가 만들어낸 것이며 다만 이름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합니다. 유명론의 입장과 같죠. 그는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을 나누는데 단순관념은 저 누런 금속을 보고 금이라고 판단하거나 노랗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합관념은 우리의 사고가 이 단순관념들을 결합해서 만듭니다. 금이라는 단순관념과 산이라는 단순관념을 결합해 황금산이라는 관념을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과를 볼 때 빨간 사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과를 보고서는 바로 사과라고 인식을 한다는 건 데카르트의 입장이었다면 로크는 그렇게 본다고 우리의 내재된 어떤 개념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로크는 사과를 봤을 때 근데 빨갛다, 그리고 동그랗다, 그리고 긴 선이 달렸다, 이런 특징을 공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사과네. 그러니까 사과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이 성질들을 묶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1성질,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유관념이라고 로크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로크는 자기 주장대로 가다 보면 그래, 물체라는 것은 우리의 밖에 존재는 하고 있고 그게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일단 뭐가 있긴 있고 그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경험으로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순관념들을 우리가 보고 나니까 이거를 묶어주는 실체는 존재를 한다. 이걸 사과로 묶어주는 어떤 실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우리가 사과라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본 게 로크의 관점이었습니다. 데카르트랑 확연한 차이는 볼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사진과 기와 같은 정확한 이성으로 대상을 바라보면 바로 우리는 사과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성으로서 사과가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게 데카르트였지만 로크는 유명론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사과라는 개념은 이렇게 실제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성에서 어떤 개념이 실제한다고 보지 않았고 다만 어떤 물체가 존재는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바라봤을 때 여러 단순관념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물 자체 안에 있는 어떤 제1성질로부터 진리를 얻어낼 수 있어 라고 본 게 로크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서 로크로 변화를 하면서 약간은 유명론적인 그런 입장이 취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버클리에 대해서 볼 건데 버클리는 이전에 방금 얘기했던 로크에 대한 주장을 유명론적으로 좀 더 발전을 시킵니다. 일단 로크의 주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버클리는 하나씩 반박을 합니다. 너 로크 유명론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유명론이라는 것은 보편자가 어쨌든 실제하지 않는다. 보편자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게 유명론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물체가 존재한다. 유명론에 따르면 어떤 보편적인 것도 말할 수 없는데 어떤 보편적인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사과다. 어떤 것이 인간이다. 어떤 것이 빨갛다. 어떤 것이 동그랗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조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로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체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존재라는 것도 하나의 보편자의 빨갛다는 성질과 같은 거죠. 빨갛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빨갛다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빨간 물체들을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추상이 날 수 있는 속성이다. 그것이 유명론이었다면 존재한다 역시 어떤 모든 것의 속성일 뿐이지 존재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로크는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진리에 나아가야 했으니까 물체가 존재한다는 걸 먼저 전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건데 버클리는 너 유명론이라고 해놓고서는 왜 존재한다는 개념을 써?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박이었고요. 그리고 제1성질, 본유관념이라는 것은 사과를 사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과의 어떤 단순관념들을 묶어주는 사과 같은 그 본질적인 개념이 물체 안에 존재한다.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사과 같은 게 사과같이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방금 말했듯이 뭔가가 존재하는데 뭐가 존재하냐면 사과 같은 게 존재한다. 이미 사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론에 맞지 않는다. 제1성질이라는 걸 끌어들이는 것도 유명론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물체 자체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버클리의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0쪽입니다. 유명론의 주장처럼 모든 보편 개념이 이름일 뿐이라면 개체만이 실제한다 할 때 개체와 개념이 살짝 반대되는 개념 그 관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할 때 그 실제성 역시 보편 개념이므로 이름인 뿐인 것으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실제한다. 물체가 어쨌든 뭔가가 밖에 있어. 뭔가가 사과처럼 보이는 그 동그란 뭔가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실제성 역시 보편 개념이므로 우리는 그거 실제성 역시 없애야 돼 라고 한 게 버클리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버클리는 완전 새로운 국면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저 밖에 있는 사과가 존재한다. 일단 뭔가가 존재한다고 일단 전제할 수밖에 없었던 게 로크의 입장이었다면 버클리는 이거 존재할까? 진짜 존재할까? 우리는 모른다. 대신 우리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요거를 볼 뿐이다. 실제 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뭔가를 바라본다는 거는 그때만 실제를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를 안 보고 또 이쪽을 안 보고 이쪽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나무를 보인다. 여긴 사과가 있고 여기 나무가 있다. 그럼 여기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사과가 있네. 우리 머릿속에 사과라는 관념이 떠오르네. 라고 사과가 그래서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여기를 이제 안 보고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사과는 이제 안 보이니까 사과는 아까 내가 사과를 봤을 때는 사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나무만 있을 뿐이고 사과는 있지 않아. 라고 보는 게 버클리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유명론의 견지를 조금 더 확고히 끌고 나감으로써 실제성이라는 개념 역시 삭제함으로써 버클리는 모든 것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한다. 실제 존재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전제할 수 없다라고 본 게 버클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에 도달하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실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버클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의 존재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러면 방금까지 내가 봤던 사과가 지금 오른쪽으로 돌리면 사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직관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반박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사과는 존재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신이었던 것이죠. 내가 사과를 볼 때 사과는 존재하지만 내가 사과를 보지 않고 나무를 볼 때도 아까 봤던 사과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신이 모든 것을 지금 바라봐주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도 존재하고 이 사과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봤던 게 버클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어떤 주체가 존재한다고 지금 버클리는
전제를 했던 거죠. 유명론의 입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버클리는 로크에서 버클리로 오면서 실제성이라는 개념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버릴 수 없었던 게 바로 주체.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역시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거는 뭘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냐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코기토 명제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존재해 라고 보는 건데, 이거를 아예 뒤집어 버린 것이 바로 휴메입니다. 그래서 유명론의 견지를 더 끌고 나가서 휴은 이제 뭐까지 부정을 하면 주체까지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클리는 주체를 나머지는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주체는 어쩔 수 없이 상정을 했던 것이지만 휴은 그것까지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휴메에 따르면 몇 페이지냐면 127페이지에 휴메에 따르면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관념과 인상의 다발만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슬픈 감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서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동그란 컵에 대한 관념이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메에 따르면 어떤 주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선 주체는 휴메 자아 부정이라는 유명한 그런 논증이죠. 그래서 자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지금 컵을 보고 있을 때 컵의 인상을 가지고 있는 나, 그리고 나무를 볼 때 나무의 인상을 가지고 있는 나, 두 개가 그냥 순간적으로 다발로서 요거 존재했다가 그 다음에 나무를 보면 바라보는 나의 관념의 다발이 존재한다. 얘네가 왜 굳이 하나로 주체로서 이렇게 묶여져야 하지? 이거에 대해서 휴은 의구심이 들었고, 그냥 다발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휴메의 입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데카르트와 굉장히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데카르트는 코기토 명제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너무 자명하죠.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지금 이런 명제를 생각하는 순간 그거 생각하는 존재 자체는 존재한다. 나는 이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하지만, 이 존재한다는 게 굳이 계속 일관된 과거부터 미래까지 있을 그런 일관된 주체로서 꼭 존재를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휴은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휴은 존재는 하는데 뭐가 존재하냐면 관념의 다발이 그냥 잠깐 생긴 거야. 인상의 다발이 잠깐 생긴 거야. 이렇게 본 게 휴메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휴은 로크, 버클리까지 이어나와서 유명론을 발달시키면서 버클리가 버렸던 실제성의 개념에 더불어서 주체까지 버리면서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순간의 인상들을 파악할 뿐이다. 그리고 어디서 파악하냐면 외부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금 내가 컵이라는 걸 본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컵이 그냥 지금 인상이 지금 비춰지고 있구나 라고 본 것이 휴미였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에 따르면 철학에는 7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 중 유사관계, 양적관계, 질적관계, 반대관계는 확실하지만 동일관계, 시간 공간상의 관계, 그리고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요거는 확실하지만 얘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라는 게 휴메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봤을 때는 이 사과랑 요 사과랑 유사 비슷하게 생겼네. 그리고 이 사과가 아니면 요 사과가 이 사과보다 작네. 아니면 이 사과랑 이 지우개는 다른 것이네. 요런 느낌으로는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이 사과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 같은 거야 라고는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휴메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메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상의 다발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귀납 추론에서 오는 인과관계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로지 동어 반복적인 거, 모든 총각은 미혼이다, 이런 그 개념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분석 면제만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과 추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분석 명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납 추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다른 발레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게 휴메의 대표적인 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정이죠. 이런 부분은 다른 책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은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관념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진리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의주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생각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공통되게 믿고 있는 무언가는 항상 존재하고,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이거 대해서 휴은 진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공통되게 이상하게 다 공통된 게 뭔가를 믿고 있다. 그것은 그냥 믿음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책에서 131쪽, 이게 123쪽이었고 131쪽에 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참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관념이 존재한다는 거죠 라고 하면서, 참은 아니지만 진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공통된 믿음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어 라고 봤던 게 휴메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유명론과 실제론의 대립 속에서 중세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신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를 주체로 상정하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의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자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신의 유명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유명론에서 경험주의의 시작이 나왔던 로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체 같은 것이 밖에 존재하고, 물체가 어떤 물체라고 파악하게 만드는 그 물체의 본유적인 어떤 속성이 물체 안에 내재해 있다라고 보았는데, 버클리는 유명론의 입장을 견지하다 보면 그게 실질성이라는 거, 물체가 그 밖에 실제한다, 이런 것조차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존재한다. 그럼에도 얘가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머릿속에 존재한다. 이런 느낌으로 버클리는 시작을 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휴은 그러면 자아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 존재한다는 것은 일관적인 주체를 꼭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인상의 다발이 지금 존재한다. 내가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인상의 다발이 존재한다. 그것이 왜 꼭 요거랑 항상 같다는 그런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인상의 다발로서 지금 매 순간 계속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라고 보았던 게 휴메였습니다. 그래서 휴메에 따르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그냥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진리라고 믿고 싶은 거는 그냥 참은 아니지만 그냥 믿음일 뿐이다 라고 보았던 게 경험주의의 끝을 맺으면서 휴메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세에서 벗어나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주체를 설정하고 신의 도움 없이 어떤 객관적인 참인 지식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휴무로 인해서 다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다시 중세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런 근대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근대의 몰락같이 보이는 이 휴메의 비판에 대해서 칸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보았던 게 그 다음에 칸트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